자, 저번 시간에 우리가 개차수열 전까지 했었죠. 역급수. 네. 개차수열 설명하는 것 듣도록 하자. 자, 개차수열은 굉장히 잘 정의를 해두셔야 되는데, 우리가 조금 있다가 점화식을 할 텐데, 점화식에서도 개차수열이 몇 차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점화식을 보고 나서 개차수열이구나 라고 인식할 정도로 이거를 정리를 잘 해놓으셔야 돼. 자, 그러면 개차수열이라는 건 뭐냐면요, 항과 항 사이의 차가 패턴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A1이 있고요, A2가 있고, A3가 있고, A4, A5 이렇게 쭉 가서 AN-1 그 다음에 AN 이렇게 있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항과 항 사이의 차는 뭐가 되냐면 바로 A2-A1 이게 바로 첫 번째 항과 항 사이의 차야.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부터는 어떻게 머릿속에 인식하셔야 되냐면, 잘 들어, 개차수열의 초항은 무조건 뭐다? 1개차 수열의 초항은 A2-A1이야. 아시겠죠? 자, 그 다음 거는 이제 A3-A2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쭉 가면은 마지막 차이가 바로 뭐가 되냐면 AN-1이 되는데, 이걸 우리가 뭐라고 치환을 하냐면 얘를 B1이라고 치환을 합니다. 그래서 얘를 B2라고 해요. 그런 식으로 가면 숫자가 지금 어디를 따라가고 있어? 오른쪽에 빼지는 숫자의 번호를 따라가고 있더라. 그럼 여기는 뭐가 되겠어? BN-1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거를 뭐라고 해? 제1개차 수열이라고 해. 자, 그러면 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일반항 AN인데, 일반항 AN은요, A1이라는 초항값에서 뭐를 차로를 싹 다 더하니까 뭐가 된다? AN이 된다야. 그러면 결국 AN은 뭐냐? 초항 A1 플러스 시그마 K 콜 1부터 어디까지? N-1항까지 어떤 것을? BK라는 것을, 이게 바로 개차수열의 일반항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시험 문제에서는요, 개차수열 단독적으로 문제 절대로 안 나옵니다. 무조건 점화식이랑 연결돼서 나옵니다. 왜? 한 문제를 내더라도 두 가지가 섞여있는 문제를 낼 거 아닙니까? 그쵸? 자, 되셨나요? 그러면 개차수열 간단하게 문제 하나 보고, 그 다음에 개차수열 관련된 문제를 한번 조금 어려운 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몇 번 보시냐면요, 46번 간단한 거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들어오세요. 밀치다녀. 너무 두눈이 하지 않아. 자, 46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6번을 보니까 1, 2, 5, 10, 17 이렇게 돼 있죠? 지금 우리가 개차수열 파트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개차수열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그냥 이걸로 나왔을 때 일반항 구해라 라는 문제가 만약에 나왔다 진짜, 그러면 딱 보더라도 등차 아니죠? 등비 아니죠? 그 다음에 뭐 조화보다도 개차를 먼저 의심하는 게 좋습니다. 출제 빈도수가 이렇게 더 있게 돼 있어. 자, 그럼 개차를 한번 해보는데, 얘가 지금 차가 1, 얘가 3, 얘가 5, 얘가 7. 노란색이 지금 뭐야? 홀수항별로 연결이 되어 있죠? 그럼 바로 일반항 구하셔야겠네. AN은 초항 1 플러스 시그마 K 콜 1부터 어디까지? N-1항까지 홀수에 대한 일반항 표현을 우리가 2K-1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럼 이거 풀면 일반항 나오겠네. 그럼 얘가 1 플러스 2 빼시고 시그마 K니까 2분의 N-1 곱하기 N, 상수항은 얘랑 곱해놔서 마이너스 N 플러스 1 이렇게 되어있죠? 나쁘답니다. N제곱 마이너스 2N 플러스 2. 얘가 지금 일반항 값이야. 문제에서 구하라는 것은 일반항 구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정답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됐어요? 51번 보십시다. 자, 4번 문제 한번 볼게요. 자, 4번 문제 보겠습니다. AN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뭐를 구하라는가? 구하라고 하는 것은 시그마 K 콜 1부터 6까지의 AK 이거 구하라는 거죠.
그럼 얘는 S6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초항부터 시작한 거니까. 자, 조건 가. 뭡니까? 가 조건은 A1 값이 얼마다? 1이다 라고 나와있어요. 조건 나는 뭐라고 나와있습니까? AN의 개차수열 BN. 그 뭐냐면은 1개차 수열을 의미하는 거죠, BN을. 근데 그 놈이 뭐랑 같다? AN이랑 같대. 오, 이건 특이한 조건이네요. 그럼 우리가 개차수의 일반항 구하는 공식 자체가 A는 초항 더하기 시그마 K 꼴 1부터 N-1까지 여기에 BK가 들어가 있는데 여기 이제 뭘 써도 된다는 거야? H에 AK 이렇게 쓰자라는 거예요. 그럼 보자. AN은 1 플러스 얘가 지금 뭐야? SN-1이죠. 맞죠? 얘가 지금 SN-1이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AN이라는 거 어디서 나왔어요? SN-1 여기서 나오는 거죠? 이거는 바로 1 플러스 SN-1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SN은 뭐가 되겠어요? 2배의 SN-1 플러스 1. 요거 이제 좀 이따 정화식에서 배워야 되는데 무슨 꼴이야? 마이너스 알파 꼴이죠? 그쵸? 자, 일단은 이따가 많이 할 건데 일단 마이너스 알파가 알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파 값이 얼마입니까? 1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마이너스 1이 알파야. 자, 그러면 Sn 마이너스 플러스 1. 자, 2 곱하기 Sn 마이너스 1 마이너스 플러스 1 이렇게 되겠네. 그럼 요 수열이 지금 항상 2를 곱해서 다음 수열이 되잖아요. 이해하셨죠? 자, 그럼 결국 Sn 마이너스 1 플러스 1. 자, 요건데 얘는 초항값이 지금 잠깐 그럼 여기를 차수를 하나씩 올리자. Sn 마이너스 플러스 1이라고 할게요. 초항값이 S1은 A1이죠. 여기다 1을 더했으니까 2고요. 공기도 2야. 2의 N-1제곱. 그러니까 얘가 2의 N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더라. 자, 그럼 이제 문제에서 6까지 구하라는 거죠. 그러면 S6을 구하라는 거죠. 그럼 2의 6제곱 마이너스 1이 얼마야? 63. 이게 3번이 정답이겠네요. 자, 요거 자, 지금 한번 손 들어보자. 마이너스 알파 꼴 요 속도로 간 거 지금 이해 못 하시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오케이. 성준이 또. 네. 오케이. 자, 그러면은 요 문제 나왔으니까 마이너스 알파 꼴 정하신 거는 설명을 하고 이따가 다시 한번 또 보도록 할게. 마이너스 알파 꼴이라는 건 뭐냐면요. AN 플러스 1항이 있는데 얘가 P 곱하기 AN 플러스 Q 이렇게 됐을 때야. 만약에 요게 지금 그냥 1이었어. 그럼 이게 무슨 수열이죠? 등차 수열이지. 근데 1이 아닌 P가 이렇게 왔어. 요거는 지금 등차 수열 정화식으로 풀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원래는 이제 어떻게 풀었냐면은 좀 복잡하게 풀면 이렇게 가는 거야. 근데 내 눈앞에서 이런 식으로 풀면 죽는다. 원래는 AN 플러스 1 마이너스 알파 하고 P에 AN 마이너스 알파 하고 나서 이거를 전개하는 거죠. 이거하고 이거가 똑같은 건데 식변형을 이렇게 일부러 만든 거야. 그럼 전개하면 AN 플러스 1은 P 곱하기 AN 마이너스 P 알파하고 알파 넣으니까 플러스 알파죠. 그러면 요 식하고 이 식하고 똑같으려면 얘가 뭐가 돼야 돼? 얘가 바로 Q가 돼야 되는 거야. 이게. 그러면 결국 알파로 묶으니까 1-P 곱하기 알파 이퀄 Q. 결국 알파 값이 얼마야? 1-P분의 Q더라라는 거죠. 그럼 알파를 찾아서 여기다 집어넣으면 이렇게 생긴 수열이 무슨 수열을 이뤄? 등비 수열을 이루고 있다라는 거야. 이해갔죠? 자, 그럼 보자 다시. 자, 이거를 새로운 수열이라고 봐야 돼. X에는 2Sn-1 플러스 1인데, 그치? 자, 봐봐. 2죠, 2. 그러면은 얘는 알파가 얼마가 되는 거야? 1-P분의 Q.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알파가 마이너스 1이야. 그럼 알파를 구하면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P는 그대로 따라가는 거고. 그래서 Sn 마이너스 1. P 곱하기 Sn-1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요 수열이 뭐가 되는 거야? 이 수열이 항상 2를 곱해서 다음 수열이 되는 등비 수열이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이 n 대신 n 플러스 1을 집어넣어. 그럼 Sn 플러스 1이라고 보자라는 거야. Sn 플러스 1. 얘는 초항이 얼마야? S1 플러스 1. 근데 S1이 A1이죠? 초항부터 수열을 이룬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2, 초항 곱하기 공비가 얼마? 2의 n-1제곱. 그래서 플러스 1을 넘기니까 SN 이게 나오는 거죠. 아시겠죠? 네, 좀 이따 다시 한번 보도록 하자. 개차 수열입니다. 질문 있어요?
52번으로 풀어주세요. 몇 번이요? 52번. 52번? 예, 52번 볼까요? 필기하세요. 이 마이너스 알파꼴은요, 저만식 중에서 출제 비도수가 굉장히 높은 거예요. 저거는 정말 잘 해놓으셔야 됩니다. 네. 지금 마지막 줄까지 이해가 되는데 저기서 그 2곱하기 n-1이 어떻게 나왔어요? 아, 이게 지금 n 대신 n 플러스 1을 일단 넣어. 자, 요게 수열이야. 다음 수열을 갈 때 2를 항상 곱해. 얘가 등비 수열을 주는 거야. 그럼 그거는 초항인 거야? S1 플러스 1. S1이 A1이지. 1 플러스 1이니까 초항 2. 공비가 2. 인 공비 수열. 그래서 1만 오른쪽으로 넘기는 거지. 됐습니까? 자, 52번 볼까요? 자, 52번은 A1 값이 지금 주어져 있어. 2라고. 그 다음에 AN 플러스 1은 AN 하시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1의 n제곱. 그 다음에 n 플러스 1분의 2n 플러스 1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일단 얘를 넘기면 뭐가 되니?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이니까 항방사의 차라는 거야. 그게 지금 마이너스 1의 n제곱 곱하기 n 곱하기 n 플러스 1분의 얼마야? 2n 플러스 1. 지금 얘가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 거지. 됐죠? 자, 그러면은 얘를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얘를 정리하면 마이너스 1의 n제곱 그대로 있고요. 그 다음에 2n 플러스 1도 앞으로 빼버려. 그럼 뭐만 남았어? n 곱하기 n 플러스 1분의 1 요것만 지금 남는 거잖아. 그럼 요거 분분수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이너스 1의 n제곱 2n 플러스 1에 뭐가 되겠어? n분의 1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되겠지. 맞죠? 이 상태에서 2n 플러스 1을 다시 안으로 집어넣어봐. 다시 집어내니까 마이너스 1의 n제곱에 n분의 2n 플러스 1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2n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지. 그럼 이거를 뭐야? 밑에 차수가 1차고 분자는 상수항이 되게끔 나눠주십시오. 그럼 얘는 마이너스 1의 n제곱에 얘는 뭐가 되겠어? 2 플러스 n분의 1 이렇게 되겠네. 맞죠? 그러면 2n 플러스 1을 우리가 어떻게 바꿔줘야 돼? 2n 플러스 2 마이너스 1로 바꾸는 거야. 요거를. 그치? 그러면 n 플러스 1분의 2n 플러스 2니까 마이너스 2에서 나오죠. n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1인데 마이너스 붙어있으니까 플러스 n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되겠지. 그럼 요거하고 요거하고 소거되겠지. 결국 뭐야? 마이너스 1의 n제곱에 가로 n분의 1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 얘가 바로 뭐냐면은 1개차 수열이라는 거예요. 플러스 이렇게 되는 거죠.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 자, 그럼 이제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뭐예요? A20 값 구하라는 거는 AN 값 구하라는 거죠. 그럼 AN은 어떻게 되겠어요? 초항값 2 플러스 시그마 K 이퀄 1부터 N-1까지의
일기차수 저거 올려주시니까 마이너스 1의 k제곱에 k분의 1 플러스 k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거 좀 정리 한번 해볼까요? 정리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잘 봐. k가 만약에 1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이너스죠? 그럼 마이너스 1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k가 2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짝수 제곱이니까 플러스죠? 플러스 2분의 1 플러스 3분의 1 이렇게 되겠죠? k가 3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이런 식으로 쭉 가는 거죠. 그럼 결국 이렇게 다 없어지는 거죠. 그럼 일단은 마지막은 제가 짝수인지 홀수인지 모르니까 마지막 처리는 지금 불가능하지. 근데 지금 우리가 지금 구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A 20을 구하는 거니까 결국 20만 해결하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 2에다가 시그마 K 급부터 어디까지? 19까지야. 그럼 19까지다. 그러면 2 하시고 여기 일단은 마이너스 1은 그대로 있겠네. 그러면 홀수였으니까 마지막에 마이너스 처리되는 거에서 끝나겠죠? 그럼 마지막에 어떻게 돼서 끝나겠어요? 마이너스 여기다가 19를 넣은 20분의 1 요렇게 끝난다는 거예요. 그럼 얘 얼마예요? 1 마이너스 20분의 1이죠. 그러니까 20분의 19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해갔어 지금? 근데 저기 모르겠어요. 어디? 저기 맨 위에. 요거? 네. 와, 얘가 지금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이니까 1기차 수열의 일반항이 얘야. 그럼 개차 수열 공식이 an은 a1 플러스 시그마 k1에서 n-1까지 1기차 수열 일반항식. 어. 나 요즘에 우리 집에서 이상한 경험을 하고 있어. 내가 어저께 퇴근하고 집을 갔거든. 그때 현관문을 열었더니 전화기 고지서하고 건강보험료 고지서하고 국민연금 고지서가 현관문 앞에 이렇게 튀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거야. 난 분명히 그걸 거기다 둔 적이 없거든. 뭐지? 그리고 어저께 저녁에는 화장실을 갔는데 분명히 내가 그러니까 출근하고 퇴근하고 나가지고 한참 동안 화장실을 안 썼잖아. 그러면 그 정도 되면은 지금 봄 날씨에 세면대가 여기 말라 있어야 되잖아. 물기가 흥건하네? 그래가지고 세탁을 하려고 싹 갔거든? 아, 요건 맨 마지막이야. 그래가지고 오늘 아침에 또 도시락을 싸려고 주방에 가가지고 천장에서 도시락통, 보온 도시락통 꺼내가지고 뚜껑, 반찬통 3개 뚜껑 다 열고 이거 열고 나가지고 다 헹구고 이렇게 건조대에 올려놨어. 그래서 밥 다 됐길래 넣고 반찬 넣고 다 뚜껑을 닫았는데 반찬통 하나가 뚜껑이 없어진 거야. 아니 분명히 이게 다 깠는데 내가 까서 바로 이건데 아무리 찾아도 없어. 아 지금 귀신이랑 다른 것 같아. 아 세탁실 얘기 이게 압권이야. 갔거든. 잘 봐. 세탁기가 있으면 호수가 들어가잖아. 호수 봤니? 니네 어떤지? 그래서 갔더니 아무 작동도 안 시켰는데 호수가 이렇게 돼 있잖아. 이렇게 얘가 꿀렁꿀렁꿀렁 이래.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래 호수가 틀어져 있으면 외부 수압에 의해서 이렇게 움직일 수 있어. 그 정도는 힘이 있죠 저도. 근데 내가 보통 세탁을 자주 안 하기 때문에 잠가놔요. 확인했지? 호수가 잠겨져 있어. 잠겨져 있는데 잠긴 이후에 여기가 왜 꿀렁꿀렁하냐 이거야. 수박꼭지. 이상해요 지금. 네. 이러다 한순간에 정신이 가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예, 분수열을 보겠습니다. 자, 개짜수열은 했죠? 자, 분수열이에요. 아, 죽이죠, 분수열. 아, 이번에 저기 분수열 문제가 하나 나왔는데 3월 모의사에서 요즘 많이 틀린 것 같아요. 분수열 잘 하셔야 됩니다. 분수열은요, 여러분들이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게 일단 장땡인데요. 문제가 어떻게 푸냐에 또 달려 있어. 그래서 이거는 익숙해지기 전까지 훈련을 좀 하셔야 되는데 그 순서가 바로 분수열 14번에서 박스 1, 2, 3, 4번 있게 돼 있죠. 그치? 자, 요 순서대로 할 수 있도록 여러분 무조건 이 해야 돼. 자, 그럼 첫 번째 뭐라고 했어요?
군이 만들어지는 규칙을 조사합니다. 이거는 다 가장 기본이죠. 이걸 모르면 일단 군수를 절대로 풀 수가 없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예요? 자, 두 번째 중에 그래서 각 군에 항이 몇 개인지를 구해야 돼. 각 군에 항이 몇 개인지, 1군에는 항이 몇 개 있는지, 2군에는 몇 개 있는지, 3군에는 몇 개 있는지,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 3번이 뭐냐면은 각 군 속에서 어떤 규칙성을 띠고 있는지 이걸 찾아주셔야 된다는 거야. 이 순서대로 좀 이따 해보겠습니다. 4번은 뭐냐면은 꼭 이렇지는 않지만 각 군에 제일 앞에 있는 항들 있지, 그것만 가지고 얘네들이 어떤 수요를 이루고 있는지 그렇게 따져보기도 하셔야 된다는 거.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야 이게. 자, 그러면은 54번 문제 간단한 걸로 우리 군수열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얘가 이제 서형 군수열이라고 일직선으로 펼쳐져 있어요. 1차원적 군수열이죠. 자, 문제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2분의 1, 그 다음에 3분의 1, 3분의 2, 그 다음에 4분의 1, 4분의 2, 4분의 3. 엄청 쉽다 이거는, 그쵸? 5분의 1, 5분의 2, 5분의 3, 5분의 4. 이런 식으로 계속 간다라는 거야. 자, 그럼 선생님이 제일 첫 번째 뭐 하라 그랬습니까? 어떻게 군으로 나눠지는지 그걸 하라 그랬죠?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나뉘어진다는 거를, 머리를 달고 다니는 학생이면 무조건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각 군마다 항의 개수가 몇 개인지 적으라 그랬죠? 이제 여러분 최상이니까 우리 옛날에 응용심화까지는 무조건 표 그려서 연습하라 그랬었죠? 이제는 표 같은 거 그리진 않아도 돼. 그냥 여기다 써. 항의 개수가 1개, 2개, 3개, 4개. 그치? 그럼 규칙성은 어떻게 되겠어요? 규칙성도 그냥 밑에다 써주시면 돼. 규칙성이 두 가지가 나타나죠? 분모의 규칙성은 뭡니까? 분모의 숫자는 군에다가 1을 더하는 값이야. 1군의 분모는 2고요. 2군의 분모는 3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군자의 규칙성은 뭡니까? 군자는 1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가냐면은 군까지 순차적 배열이야. 맞죠? 이렇게 되고 있다라는 거야. 자, 문제 보겠습니다. 자, 문제 잘못됐어요. 25분의 14야. 25분의 14야. 25분의 14는 과연 몇 번째 항입니까? 를 물어본 거죠. 그러면 제일 첫 번째 뭐부터 하셔야겠어? 얘에 대한 파악을 하셔야겠다. 25니까 이게 몇 군이야? 24군. 자, 분자는 순차적으로 1부터 가니까 몇 번째? 14번째.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 생각을 해봐라. 24분의 14번째가 항번호가 얼마인지 찾으려면 제일 먼저 뭘 하셔야겠어? 23군까지 항의 개수가 몇 개인지를 아셔야 되는 거야. 그거 무슨 얘기냐면, 자, 여기까지가 23군이야. 그 다음 여기서부터 24군이 시작돼. 그러면 23군까지 각 군에 있는 항의 개수들 있지. 이거를 다 더해주면은 얘가 뭐냐면은 항개수합이라는 숫자를 가진 A 번째, 요거 번째 수열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항개수합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아시겠죠? 가장 중요하다는 게.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24군이 14번째니까 14만 더해주시면 25분의 14라는 게 몇 번째 수열인 수값인지 우리가 찾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럼 이제 하나씩 해보도록 하자. 자, 23군까지 하면 1군은 1개, 2군은 2개, 3군은 3개야. 23군까지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시그마 K 이퀄 1부터 23까지 K죠. 얘는 2분의 23 곱하기 24야. 그쵸? 이게 23군까지 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결국 얼마만 넣어준다고 해서 14번째가 14. 이거면 지금 얘가 답이 되는 거예요. 끝났죠? 자, 정리합시다. 12, 23, 12, 64, 32, 276. 276 더하기 14. 290번째 수가 된다. 25분의 14는. 아시겠죠? 이게 이제 1차원적 배열 구조에서 우리가 분수열 문제를 푸는 거고, 학교 시험에서는 종종 자주 나옵니다. 근데 수능에서는 절대로 1차원적 배열 따위 문제는 나오지 않아요. 됐습니까? 자, 다음 57번은요, 7행까지 합만 구하십시오. 7행까지 합을 구하세요. 그래야 답이 나올 거야. 57번 7행까지 합을 구하시고요. 다음에 58번 보겠습니다. 자, 이건 뭐죠? 2차원적 분수열이죠? 2차원적 분수열, 3차원적 분수열이 많이 나옵니다. 자, 요거 잘 봐. 얘는 지금 어떻게 되냐면 1, 2, 4, 그치? 그 다음에 또 4, 6, 8, 그 다음에 7, 9,
그 다음에 11, 13, 11, 13, 15, 17, 19. 지금 얘가 지금 이런 식으로 가고 있어요. 자, 그랬을 때에, 자, 밑줄 한번 봐보자. 네 번째 행 왼쪽에서, 안 줘? 왜 늦었어? 늦게 늦게 일어났어? 지금까지 잤어? 누가 이렇게 자는데 이게 뭐야? 58번. 자, 보자. 자, 이게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거 개노가다로 푸는 방법으로 보통 많이 푸는데, 뭐 좋은 방법이지만, 이제, 여러분 이제 고3 준비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게. 개노가다로 풀면 안 되죠, 이거는. 자, 문제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밑줄 한번 보자. 네 번째 행 왼쪽에서 11번째 열에 있는 수를 구하십시오. 아, 여기에 쭉 갔을 때 11번째 있는 숫자, 요구 값을 좀 구해주라는 거야. 맞죠? 근데 얘네 지금 수가 어떻게 움직이냐면요. 자, 여기 지금 3이죠? 여기 지금 4죠? 얘 지금 얼마야? 5죠? 이 개차 수열이야. 그리고 얘네들도 지금 뭐야? 3이죠? 4죠? 이쪽도 개차 수열이야. 그러니까 개차 수열과 개차 수열로 이루어져 있는 건데, 제일 중요한 거는 뭐 그거는 이제 계산하면 되는 거고요. 4행에 11번째 있는 이 수를 구하는 거는 어떻게 되냐면 잘 봐. 잘 봐. 예를 들어서 4행의 2열에 있는 수 요걸 한번 볼게요. 4행 2열에 있는 수.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면 얘는 4행 2열에 있는 수야. 그러면 얘는 요렇게 우리가 분수열로 갔을 때 얘는 지금 몇 군에 있어? 여기 군에 있는 거야. 그러면은 여기가 좀 5죠? 그러면 4, 바로 여기 뭐야? 4행에 여기 뭐고 이 4라는 숫자하고 이 열이라는 숫자 이거 두 개 더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6이 되겠죠. 그치? 그럼 6에다가 1을 빼면 5분에 있는 숫자야, 얘가. 자, 다시 한번 무슨 얘기냐면 4행에 3열에 있는 숫자는 어떻게 되겠어? 얘가 되겠죠. 그럼 얘는 어떻게 돼? 밑에 군에 있다는 거야. 그거 뭐냐면 여기에서 하나 떨어지면 밑에 군이고 두 개 떨어지면 밑에 군이라는 거야. 그러면 하나 떨어졌다는 건 뭐냐면은 바로 요 열이 2열이니까 하나 떨어진 거지. 그러니까 이거하고 이거 더한 거에서 1을 더한 게 바로 그 분번호가 되잖아. 4행의 4열을 볼까요? 여기 있는 숫자야. 그러면 4행에서 하나, 둘, 세 개 떨어졌죠. 근데 이 4열이란 거 아니야. 그럼 4행과 4열을 더한 거에서 1 빼준 얼마? 7번째 군에 있다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은 n행, n열에 있는 수는 정리를 해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는 거야. 첫 번째, 이거를 1군, 2군, 3군, 4군, 5군 이렇게 했을 때 몇 군에 존재한다? n 플러스 n에서 마이너스 1한 군에 존재하고요. 순서는 이렇게 가는 거야. 그 군에 보면 몇 번째냐? 얘가 지금 비슷하게 가긴 하지만은 10번을 따라가요, 순서는. 그러니까 몇 번째? n번째 있는 수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갔어요? 그럼 문제에서 몇 열? 4행 11열에 있는 자리에 있는 수를 구하래. 그러면 4행 11열이니까 요게 지금 뭐야? 분번호가 되는 거죠. 몇 번째? 11번째 수 구하시오라는 겁니다. 그럼 결국 얘가 지금 몇 군이 되는 거야? 14군. 14군이에요. 자, 그리고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각 군의 첫 번째 숫자가 어떤 패턴이 이루어지는지 따지라고 했죠. 그럼 얘네가 지금 뭐야? 각 군의 첫 번째 있는 숫자로 무슨 수열을 이루고 있어요? 개차 수열이죠. 그러면 14군이니까 개차 수열 14번째 숫자 구해주셔야겠죠. 그러면 14번째 숫자 어떻게 되겠어? A14. 총합값이 1이죠. 플러스 시그마
k 이퀄 1부터 어디까지? 13까지. 개차수열 어떻게 되겠어요? 차가 1, 2, 3, k네. k. 그러니까 1 플러스 2분의 13 곱하기 14 이렇게 되겠네. 그러니까 1 플러스 그리고 7이죠. 7. 7, 3, 21, 7, 20, 91. 아, 그러니까 92. 92라는 숫자에 출발을 한다. 자, 그 다음부터는 여기 갈 때 숫자가 얼마씩 증가합니까? 2씩 증가하는 거야. 아, 그러니까 92를 포함으로 갖고 공차가 2인 수열의 몇 번째? 11번째 숫자를 찾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갔어요? 이해갔어요? 자,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11번째 수, 그거 지금 우리가 받는 걸 x라고 한번 해보자. 그럼 초항이 92죠? 11번째니까 11-1 이렇게 되겠죠? 공차 2가 되겠죠. 92 플러스 얼마야? 20. 그러니까 얼마가 되겠어? 112. 112라는 숫자다. 다시 한번 정리해줄게. 이 2차원적 배열 구조 문제는요, 그냥 여러분들이 노가다로 풀면은, 풀리긴 풀려요. 안 풀리진 않습니다, 이거는. 자, 근데 좀 머리를 써서 빨리빨리 풀어줘야 되는데, 가장 많이 나오는 유형 중에 하나가 이거야. M행 N열에 있는 수 구하기. 자, M행 N열에 있는 수는 이거를 1군, 2군, 3군이라 했을 때 군 자체가 어떻게 된다? 이거 두 개 더한 거에다 1 뺀 요거 군에 있는 거다. 이유는 그거죠. 자, M행이야. N열에 있어. 예를 들어 4행 4열이야. 그럼 얘는 이렇게 왔다라는 거죠. 그 무슨 얘기냐면 이거에서 한 칸, 두 칸, 세 칸 더 오른쪽에 있는 군이라는 거야. 그럼 이거보다 군 3개가 더 늘어나야 된다는 거야. 근데 열 번호가 뭐야? 4잖아. 간격이 3이니까. 그 간격만큼 더하라는 거예요, 얘는. 그럼 그 군에, 번째는 당연히 여기서부터 1번째, 2번째, 3번째, 4번째니까 바로 10번째 있는 숫자가 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알겠죠? 더 졸려? 이거 줄게, 이거. 괜찮아? 이해갔음? 질문 있어? 성준아, 너도 찬이 어딨어? 일어나 있어. 비교 체험 극강입니다. 누군 일어나고 누군 안 일어나고. 아니, 알겠어. 무슨 얘기지? 이해갔어? 자, 분수열을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점화식이에요. 오늘 아주 빡하다. 점화식. 자, 점화식 총 한 8가지 정도 이용을 살펴볼 건데요. 다 썼죠? 점화식은요, 달달달달 암기가 돼 있어야 된다. 알겠죠? 안 그러면요, 여러분들 문제를 빨리빨리 접근할 수가 없어요. 다 썼지? 여러분 이해갔어, 이거? 자, 점화식은 기본 점화식이라는 게 있어요, 일단. 기본 점화식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을 지금까지 배운 거야. 등차 수열 점화식, 등비 수열 점화식, 조화 수열 점화식. 그 세 가지를 기본 점화식이라고 하는데, 자, 첫 번째, 뭐니? 바로 AN 플러스 1은 AN 플러스 B라고 표현하는 이 점화식이 바로 뭐냐? 등차 수열 점화식이죠. 그쵸? 자, 근데 등차 수열 점화식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 자, 이거는 뭐야? 공차가 뭔지 알려주는 식이고요. 자, 예를 들어서 AN 플러스 2 마이너스 AN 플러스 1. 얘는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 이렇게 되어있다. 그럼 얘는 항과 항 사이 차가 항상 같다라는 등차 수열 이걸 알려주는 점화식이야. 여기는 공차를 알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이 점화식은 공차를 알기 때문에 얘는 항값 하나만 주면 일반항을 구할 수 있어요. 얘는요, 이런 식으로 점화식 주잖아. 항 몇 개를 줘야 돼? 2개를 줘야 일반항을 구할 수 있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엄밀히 얘기하면 얘는 어디서 온 거야? 얘는 중간값에서 온 거죠.
가운데의 두 배는 양 사이드 합과 같다. 이해하셨죠?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이번엔 등비 점화식을 한번 보도록 할게. 등비 점화식은 어떻게 되겠어요? an 플러스 1은 an 곱하기 상수값, 이게 등비 점화식이죠. 그럼 얘는 뭐야? 상수를 알려줘. 공비값을 알려주는 점화식이야. 그런데 얘도 점화식이 두 가지가 있어. an 플러스 2에서 an 플러스 1을 뺀 것, 나눈 것은 an 플러스 1에서 an을 나눈 것과 같다. 비율이 항상 같다는 뜻만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럼 얘는 공비값이 없죠. 그치? 그러니까 얘는 등비수열 임만을 알려주는 점화식이야. 그럼 얘는 공비를 알려줬기 때문에 얘는 하나만 있으면 점화식을 통해서 일반항을 구할 수 있고, 얘는 점화식에서 우리가 등비수열 임을 알고 있는 거지, 뭐 공비가 뭔지 몰라. 얘는 한 두 개가 있어야 일반항을 구할 수가 있는 거야. 이거는 어디에서 왔어요? 얘도 중앙값에서 온 거죠. 그렇죠? 어떻게 중앙값에서 왔어? 이거 두 개 곱하면 an 플러스 1의 제곱이죠. 이거 곱하면 an 곱하기 an 플러스 2죠. 그렇죠?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an 플러스 1분의 1은 an분의 1 마이너스 d 이렇게 되어 있어. 이거 뭐죠? 역수가 플러스. 역수가 등차수열을 이루고 있으니까 조화수열 점화식이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럼 얘도 이제 나오는 게 어떻게 나올 수 있겠어? an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an 플러스 1분의 1은 an 플러스 1분의 1 마이너스 an분의 1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더라. 그럼 이것도 무슨 뜻이다? 아, 바로 중앙에서 나왔고 조화수열임을 알려주는 점화식이다라는 겁니다. 여기는 뭐 더 이상 안 건드려도 되겠죠. 이 문제는 우리가 지금까지 한 거잖아. 사실상, 그치? 자, 다음에 이제 응용 점화식 한번 보도록 하자. 자, 필기하시고요. 자, 응용 점화식은요, 제가 어디에 나와 있는지 알려줄게. 뭐, 굳이 필기할 거 많이 없어요. 다 돼 있어. 자, 14페이지 16번에 돼 있죠? 뭐냐면은, 얘는 an 플러스 1은 an 플러스 fn 꼴이에요. 그쵸? 16번. 이건 뭐냐면요, 마치 생긴 거는 뭐하고 비슷하다고 보셔야 돼? 등차수열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등차수열은 상수가 왔지. 근데 얘는 상수가 온 게 아니라 뭐야? 변수가 왔어. 변수라는 건 뭐예요? 규칙성이야. 곧 얘 자체가 뭐야? 얘 자체가 수열이야, 수열. 수열의 일반한 값이야. n에 관한 식이니까. 그쵸?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어떻게 되겠어?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은 뭐가 되는 거야? fn. 항과 항 사이 차가 수열을 이루. 무슨 수열이야? 그쵸? 기회차 수열입니다. 그럼 이건 뒤로 돌아보지 마시고 바로 어떻게 들어가셔야 돼? 뭐 축차의 대비니 이런 거 안 하셔야죠. 여러분들은 A1 플러스 시그마 K 콜 1부터 어디까지? N-1까지 그냥 FK 이렇게 해버리시고 그냥 풀어버리십시오. 뭐 축차 대입은 설명을 해놨어, 교재에. 굳이 그렇게 풀 필요는 없잖아. 개차 수열임을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소수령이요? 바로 이렇게 들어가도 상관없습니다. 코멘트만 달아주세요. 항과 항 사이 차가 n에 관한 식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얘는 제1개차 수열이 이것이다. 코멘트 달고 바로 이거로 들어가시면 되는 거죠. 요즘 뭐 난리도 아니죠. 사회가. 옛날에 저기 박정희라는 대통령이 있었는데 군부독재라는 칭호를 하고 있어요. 지금 뭐 지자체 선거를 하고 있는데 어떤 시에서는 후보 공약 중에 하나가 자기 도시 이름을 박정희시로 바꾸겠다는 공약 소식이 나왔어요. 그때 당시에는요, 상식과 논리가 통하지 않은 사례였습니다. 이거 마음에 안 들어. 야, 얘 잡아. 그냥 저기 삼청교육대 끌고 가가지고 그냥 나무껍질 벗겨 먹으면서 그냥 3년 동안 개고생하다가 그냥 나오게 하는 거예요. 막. 옛날에 조선시대 때 막 균역법 이런 거 할 때 고생했던 것처럼. 네. 그와 비슷한 게 소수령 평가죠. 손의 마음입니다. 작년에는 과천이고 2학년 학생들 서술형을 하는데 진짜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막 감점 주고 애들이 시험 다 잘 보니까 이거 좀 내려야 되잖아, 등급컷을. 참 대단해. 대문자를 써야 되는데 소문자 썼다고 감점, 콤마 안 찍었다고 감점,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주 그냥 난리 났었죠, 작년에.
수능 평가에 대한 기준을 얘기하느라고 박정희 씨까지 얘기했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요거는 문제 한번 볼까요? 문제 별거 없어요. 73번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바로 들어가는 것만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A1은 1이에요. 자, 문제에서 AN 플러스 1이 AN에다가 얼마를 N 플러스 1을 더한 것이다 라고 지금 나와 있는 거죠. A15를 구하라는 거야.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이것도 선생님 시간 아까워요.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 그렇지. 개차수열 확인했으니까 A15는 A1 1 플러스 시그마 K 콜 1부터 어디까지? 14까지의 K 플러스 1 요거 풀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맞죠? 여기 안 가시는 거 됐어요? 자, 그러면 1 플러스 시그마 K니까 2분의 14 곱하기 15 플러스 14. 약분하니까 1 플러스 105 플러스 14. 그러니까 답은 얼마야? 120 이렇게 나오는 거지. 이런 거 3점짜리 나오면 되게 고맙겠죠? 자, 5번째입니다. 5번째는 뭐냐면요. AN 플러스 1은 AN 곱하기 FN 꼴이죠. 자, 이거는 마치 뭐랑 비슷하냐면 여기에 상수가 왔다라면 등비수열이 없을 것이야. 얘는 지금 2번하고 좀 비슷한 유형입니다. 자, 근데 여기에 n에 관한 식이었어. 이것도 뭡니까? n에 관한 식이니까 얘도 수열의 일반한 거야. 자, 얘를 우리가 개차수열이라고 표현했는데 얘는 딱히 표현할 게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생긴 수열이에요. 그러면 얘는 지금 뭐냐면 비잖아. 그리고 개비수열 뭐 이렇게 표현을 해가지고 머릿속에 기억을 하셔도 상관없어. 자, 그러면은 얘는 풀어주는 방법이요. 다른 것 같은데 이것도 원리와 원칙을 아시면 빨리 단축시킬 수 있다. 자, 이거는 주관식으로 우리가 증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n 대신 1을 넣으면 A2는 A1 곱하기 F1 이렇게 표현하겠죠. A3는 A2 곱하기 F2. 이렇게 쭉 갔어. 내가 구하고자 하는 목적지는 AN이므로 여기에 AN이 와야겠죠. 그럼 여기는 AN-1에 F에 N-1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나서 이놈들을 전부 다 곱하기를 한번 하잖아. 그러면은 좌항과 우항은 약분 대상이죠. 그 다음에 요렇게 다 약분이 되겠죠. 그러면 결국 좌항에는 뭐만 남아있어요? 좌항에는 AN만 남아있고요. 우항에 남은 거는 뭐가 되겠니? 잘 봐. A1 하나에다가 F1부터 Fn-1까지 전부 다 곱한 게 남아있게 되는 거야. 그럼 아까 개차수열 정한식에서는 A1에다가 더하기 1부터 N-1항까지 F 값을 전부 다 더하기였죠. 여기는 더하기야. 여기 개비수열에서는 A1에다가 곱하기 F1부터 Fn-가 전부 다 곱하기라는 거야. 그치? 그러면 여러분들이 요것만 기억하시면 굳이 이 작업을 하지 않아도 바로 이걸 할 수가 있다는 거야. 이렇게 아시겠죠? 그럼 곱하기를 해서 단축되어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뭐죠? 시그마 곱하기인데? 어떤 경우에 이 많은 곱하기가 응축돼 버려요. 지수 곱이죠. 그치? 그러면 지수 덩어리에 보면 지수끼리 다 더하기로 되잖아. 그 다음에 분수꼴. 지수곱이라는 게 뭐야? 2의 1제곱 곱하기 2의 2제곱 곱하기 중에서 2의 n-1제곱까지 왔어. 그럼 이거를 응축시켜서 우리는 2분의 1부터 n-1까지 하니까 n-1 곱하기 n 이렇게 처리를 할 수 있는 거고, 분수꼴이야? 예를 들어서 1분의 2 곱하기 2분의 3 곱하기 이런 식으로 쭉 갔어. 그래서 n-1 곱하기 n이야? 그럼 얘는 이렇게 다 약분되면 뭐가 된다? n 이렇게 남는 거고, 보통 이런 유형들이 이제 5번 괴비수열꼴에다가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그렇지?
하나 보고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P1이라는 점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지금 얼마만큼 1만큼 떨어진 곳에 뭐가 있냐면 P2라는 점이 있어요. 그치? 자, 그리고 P3라는 점이 있어. 그 다음에 P4라는 점이 있어. 그 다음에 P5라는 점이 있어. 근데 얘네들은요, 항상 길이가 얼마냐면 1인 곳에 여기에서 수직이 되게끔 요렇게 삼각형이 생겨요. 여기도 이렇게 수직이 되게끔 이렇게 삼각형이 생기는 거야. 여기도 이렇게 수직이 되게끔 삼각형이 이렇게 생기는 거야. 수직이 되게끔 삼각형이 이렇게 생기는 거야. 이런 식의 삼각형이 계속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삼각형의 넓이들은 특징이 뭐죠? 높이는 항상 1이야. 근데 밑변의 길이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어떤 패턴으로. 그럼 그 패턴에 대한 내용이 문제에 담겨져 있겠지.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뭐라고 돼 있어? 점 P1의 좌표는 0이다. 여기 지금 0이라는 거야. 다음에 P1, P2는 1이다. 표시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다죠, 다. 그치? 자, 다를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PN 플러스 1. 이 길이는, 그 다음 번째 거 길이는 어떻게 되는 거야? 그 전, PN-1 PN, 그 전 길이의 몇 배? n 플러스 1분의 n-1배가 되더라 라는 거예요. 이해갔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요 길이가 어떤 식으로 변하는지에 대해서 일단 먼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자. 자, 그러면은 첫 번째 1이죠. 그 두 번째는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그 1을 얘가 좀 이렇게 해줘야겠다. P1, P2 요 길이가 지금 1이죠. 그러면 P2, P3의 길이는 어떻게 되겠어? 얘는 2를 집어넣는 거예요. 여기다가 봐봐. 요 숫자하고 싱크를 이루고 있지? 그러면 2 플러스 1이니까 3분의 1 곱하기 요 앞전의 길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갔죠? 자, 그 다음에 P3, P4는 어떻게 되겠어요? 자, 요 숫자야, 요 숫자. 자, 요거 더하기 얼마야? 1, 4분의. 그 다음에 요거 빼기 1이니까 2. 이거에 3분의 1, 요런 식으로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럼 이 길이를요, 우리가 일반화시키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 다음과 같이 이제 정리를 할 수 있겠죠? 자, 보자. 결국에는 AN이라는 것은, 얘가 그 전에 거에 N 플러스 1분의 N-1을 주고 곱해주는 거야. 그럼 결국 얘가 지금 뭐냐면은, 잠깐만요. 여기서 바로 가는 거가 지금 거지 가겠다. 이거 좀 하자. 잠깐. 얘가 잠깐만. 얘가 지금 P3, P2, P3부터가 아니라 얘가 4분의 2 여기 3분의 1이야. 3분의 4분의 P4, P5 그러면은 5분의 3 곱하기 3 곱하기 4분의 2 굳이 패턴이 나오네요. 그래서 얘는 4 곱하기 5분의 2. 자, 하나만 더 볼게요. 그 다음에 P5, P6죠. 얘는 5 더하기 1이니까 6이죠. 5 빼기 1이니까 4죠. 곱하기 4 곱하기 5분의 2야. 또 약분해. 그럼 뭐가 되겠어? 5 곱하기 6분의 2. 결국 뭐냐면 얘는 뭐냐면은 요 숫자 곧 n 곱하기 그 다음 숫자 n 플러스 1분의 2 이런 꼴로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 갔어요? 그래서 자, 그럼 얘가 지금 일반항이에요. 그러면은 보자. 보니까 S1부터 S50까지는 다 더하라는 건데, 그럼 SN이 뭐냐면 2분의 1 곱하기 높이는 1이죠. 밑변의 길이가 이거잖아. 그럼 여기에 이제 n 곱하기 n 플러스 1분의 2 이거 곱해주면 얘가 이제 SN이 되는 거야. 맞죠? 사각형 넓이가. 그럼 약분하니까 결국 뭐야? 이거 부분무수 어떻게 배웠던 거죠?
얘가 SN이다. 그럼 S1부터 S50까지 더하니까 1-51분의 L 이렇게 되니까 51분의 얼마야? 50. 아, 얘가 바로 거시기가 되는 거죠. 그럼 P 플러스 Q 얼마야? 101. 얘가 이렇게 나와. 아시겠죠? 잠깐 쉽시다. 어우, 덥다. 창문 좀 열자. 어우. 오늘 끝나고 뭐 하는 거야? 스파이? 했는데 스타일리시 온 이유가 없잖아. 다 됐어? 오케이원? 오케이원? 여자애들 학교오는 거 한번 느끼하게 불러줍니다. 조금만 혜원아 열을 잘못되지? 쌀 열을 하고. 아니 조금만 내가 민망해서 그래. 오늘 아이스크림 먹어야 아 그럼 먹어야죠. 오늘 아이스크림 먹어야죠. 배랑 어? 누구야 베라? 우광찬이요. 정상이고 빼고 둘, 셋, 넷, 여섯, 여덟, 12개를 하는 거예요. 저만 배나요? 어? 저만 배. 쟤만 빼라. 감사. 자, 어디까지 했니 우리? 저번에 몇 번까지 했어요? 알파골. 자, 여기까지 했죠? 자, 다음에 이제 아까 잠깐 설명드렸던 이제 마이너스 알파포라는 거 있습니다. 자, 여러분 18번이라고 쓰고 있는 거죠? AM 플러스 1, 이게 지금 아까 선생님 번호는 몇 번이 6번인 겁니다. AM 플러스 1은 PAM 플러스 Q 이거야. 네. 아, 지금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한 사람은 냉방을 쓰면 다 냉방 써줄 수 있거든. 아, 예. 빰빠밤빰 빰. 자, 냉방 운전 선택 자동 몇 도? 안동. 도. 맞아? 이거 넣으면 돼요? 냉방 나와?
청정, 상하좌우, 온도 20도, 20도, 바람, 양, 보겠습니다. 자, 얘는 문제가 뭐냐면요. 엄밀하게 보면 수학적으로 얘는 an 플러스 1항과 an의 개수가 다르기 때문에 지금 비율 관계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an항과 an 플러스 1항이라는 것은 전항과 후항이야. 후항이 전항에서 후항을 갈 때 얼마를 더했니? 얼마를 곱했니? 이걸 측정하기가 불가능하다는 거야. 그래서 저만식으로서 얘가 지금 의미가 좀 없는 거죠. 그래서 의미 있게 하려면 어떤 새로운 수열을 탄생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게 이제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an 플러스 1 아직은 모르지만 어떤 알파라는 걸 뺀 것, 그다음 p에 an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바꿔주자라는 거죠. 자, 이렇게 바꿔주게 된 아이디어 제공자는 누구겠습니까? 얘예요. 그치? 얘를 적당히 쪼개가지고 일로도 보내고 일로도 보내는데 똑같은 것만큼 보내겠다라는 거야. 근데 일로 보내는 거는요, P만큼 빼고 나서 똑같은 게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일 아시겠어요? 그럼 얘 정리하고 나니까 어떻게 돼? an 플러스 1은 P 곱하기 an 마이너스 P 알파 마이너스 알파 넘으니까 플러스 알파 이렇게 되는 거고, 곧 얘가 뭐가 되냐? 바로 Q 값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Q는 마이너스 P 알파 플러스 알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알파로 묶어줘. 그러면 1 마이너스 P 이퀄 Q가 되겠죠. 그럼 알파 값은 얼마가 되니? 1 마이너스 P. 네, Q.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는요, 얘를 공식으로 암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놔가지고 이 형태를 만들어주시기만 하면 되는 거야. 이해갔죠? 자, 그러면 이제 결국 얘는 어떻게 되겠어? an 마이너스 알파라는 수열은, 그치? 초항이 a1 마이너스 알파이고, 공비가 얼마야? P. P의 n-1제곱이다. 그러므로 AN은 뭐가 된다? A1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P의 n-1제곱 플러스 알파 이렇게 됩니다. 뚱뚱. 여기서 아주 재미난 사실. 자, 극한은 아니지만, 이게 만약 극한 문제로 갖다 쳐봐. 자, 보세요. 만약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어. an이야. 그럼 n을 무한대로 보내는 거죠. 근데 p 값은 어디에 있는 값이야? 요 값이죠. 얘가 만약에 1보다 작고 마이너스 1보다 크면 이 전체 덩어리가 뭐가 돼? 0이 되죠. 그쵸? 얘가 알파가 돼버리는 거야. 언제일 때? p 값이 이렇게 될 때. 눈이 아시겠어요? 그러면 자,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해보자. an 플러스 1은 3분의 2의 an 마이너스 11 이 점화식을 따를 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의 an 값을 구하시오 라고 나오면 일반 학생들은 이 점화식을 풀어서 an 값을 구한 다음에 n을 무한대로 보내겠지만 너희들은 뭐부터 눈에 들어와야 돼? 얘부터 들어오셔야 돼. 그럼 얘는 답이 뭐라는 거야? 답이 알파가 답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1 마이너스 3분의 2분의 마이너스 11 얘가 정답이 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 알겠죠? 그럼 정리를 하니까 어떻게 되겠어? 3분의 1분의 마이너스 11이니까 마이너스 33 얘가 정답이 되는 거지. 알겠어? 이해 안 가는 사람 지금 요거 빨간색 이해가? 빨간색 뭔지 모르겠어. 극한. 잘 봐. 만약에 P의 값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면 n 무한대로 보면 요게 0이 되잖아. 예를 들어서 2분의 1의 n제곱 같은 거. 그럼 0이 되면 앞에 곱해지는 거 0 되고 알파만 남는다. 근데 P 값은 문제에서 이렇게 P 값이 그 범위 안에 있잖아. 그럼 이게 다 0이 되면 무조건 답이 알파야. 그럼 알파는 1 마이너스 P분의 Q잖아. 그럼 바로 그냥 1 마이너스 P분의 Q로 그냥 구하면 된다. 그렇습니다. 저만식에서 가장 출제가 많이 되는 내용이야, 이게. 여러모로 많이 활용이 되지.
PQR 꼴이죠. 저거 다음으로 많이 나온다 이게. 자, 우리 아까 개차수열 하나 있었죠? 정한식 중에 뭐였어? AM 플러스 1은 AM 플러스 FN이 개차수열 꼴이었어. 자, 두 번째 얘도 뭐냐면 결론적으로 얘도 개차꼴이야. 자, 보세요. 어떻게 가냐? 얘는 단 조건이 있어요. 아무 데나 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단 P 플러스 Q 플러스 R 값이 얼마일 때 0일 때만 가능하다라는 거야. 그럼 얘는요, 목표가 뭐냐면요, 가운데 있는 항을 쪼개가지고 요 놈한테도 주고 요 놈한테도 주는 게 목표야. 그래서 쟤를 쪼개기 위해서 주어진 조건에 이걸 가지고 우리가 Q는 얼마다? 마이너스 P 마이너스 R이라는 거를 첫 번째로 확인을 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럼 식 자체가 P 곱하기 A N 플러스 2에 플러스 Q 대신 마이너스 P 마이너스 R에 A N 플러스 1 그다음 플러스 R에 A N 이퀄 0 이렇게 정리를 하자. 그럼 보자. 요 놈하고 요 놈은 노란색으로 가시고요. 그 다음에 요 놈하고 요 놈은 빨간색으로 갈 거야. 그럼 AN 플러스 2를 분배해서 나오시면 결국에는 P AN 플러스 2 마이너스 P AN 플러스 1이니까 P의 가로 AN 플러스 2 마이너스 AN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죠. 맞죠? 다음에 빨간색은요, 우하로 넘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R로 묶이네. R에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그럼 결국에는 이제 AN 플러스 2 마이너스 AN 플러스 1은 P분의 R 하고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죠? 항과 항 사이 차가. 다음 항과 항 사이 차로 갈 때 항상 P분의 R을 곱해서 가라. 개차수열이죠. 엄밀히 얘기하면 더항과 추정할 수가 있다. 뭐냐면 제1 개차 수열은 초항이 얼마야? 당연히 A2-A1이다. 세상이 두 쪽이 나도 이거는 어디에서나. 그 다음에 공비가 얼마가 되는 거야? P분의 R. 요놈분의 요놈. 이거인 회차수열이야. 끝! 그럼 봐봐. 빨간색을 정확하게 이해했으면 이렇게 가는 거죠. 잘 봐. AN은 개차수열이래. A1 플러스 시그마 K 콜 1부터 N-1까지 초항이 A2-A1이고 공비가 P분의 R인 등기수열이라는 거예요. 제2개차수열이. 이해갔어요? 그럼 이걸 딱 보자마자 여러분들은 P분의 R 걔가 제1개차수열의 공비. 그럼 사실상 A1은 좋겠죠. 이건 세상 두 쪽이 나도 무조건 어느 개차수열이든 간에 초항이지. 그럼 K-1쪽으로 하고 다 똑같은 거잖아. P분의 R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기 보자마자 바로 일로 오게 되는 거예요. 중간 단계 거칠 필요가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예를 한번 들어보자. 이건 문제 막 만들 수도 있지. 3AM 플러스 2 마이너스 4의 AM 플러스 1 그다음 플러스 뭐가 되겠어? 그냥 AN이죠. 이퀄 0 이렇게 됩니다. 자, P분의 R을 구하는 거야. 얼마야? 3분의 1이지. 그럼 AN은 이제 어떻게 가는 거야? A1 줘야죠. A2는 3 이렇게 줍시다. AN은 A1 플러스 시그마 K콜 1부터 N-1까지 A2-A1 곱하기 P분의 R에 K-1죠. 이게 식이에요. 안 보고 그냥 쭉 가야죠. 이렇게. 가장 중요한 것보다 바로 P분의 R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이해갔죠? 좀 춥지 않니? 이 에어컨이 이 지랄이야 이게. 이제 온도를 조금 높이자니까 냄새 난다. 일단은 뭐 오늘은 냄새 안 나는 거야. 됐습니까? 네. 되죠? 다음. 다음은 이제 기타 좀 하시기.
점화식. 어디냐면 19페이지 20번입니다. an 플러스 1은 q 곱하기 an의 p제곱. 자, 얘는요 일반항에 지수가 붙어 있어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일반항에는요 저런 식으로 불특정 지수가 붙어 있으면 안 되죠. 그러면 얘는 지금 어떻게 해주냐면 무조건 로그를 취해가지고 저 지수를 끌어내리셔야 됩니다. 자, 왜 그러냐면 얘가 p제곱이면 얘도 p제곱으로 만들든가. 그러면 절대로 그렇게 못 만들잖아. 하지만 로그를 붙이면 끄집어내서 로그 an과 로그 an 플러스 1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얘는 로그 an 플러스 1은 자 로그 취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p 곱하기 로그 an 하고 로그 q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됐죠? 그럼 이제 우리가 로그 an 플러스 1 요거를 뭐라고 보는 거야? bn 플러스 1 얘를 뭐라고 보는 거야? bn 이렇게 보자는 거야. 그럼 보세요. 여기 지금 뭐야? bn 플러스 1은 p배의 bn 플러스 얘를 뭐 로그 q 아니면 뭐 얘를 뭐 m 이렇게 해볼까요? m 이렇게 있다라고 한번 해보자. 그럼 얘가 지금 무슨 꼴이니? 마이너스 알파 꼴이죠. 이거 그대로 살려가지고 풀어도 상관없어. 그럼 얘는 뭐야? 그로 나가지고 마이너스 알파 꼴로 정리해서 풀기만 하면 돼. 이해가셨죠? 자, 지금부터 하는 거는 왜 전부 다 기타 점화식이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점화식들은 이렇게 8가지, 7가지로 해가지고 다 정리를 했어. 그럼 8번째, 9번째 여기는 이 기타 점화식들은 전부 다 배웠던 걸 이용해서 푸는 거예요. 결국에는. 자, 다음. 그 옆에 21번이라고 되어 있죠? 자, 21번 볼게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얘는 an 플러스 1. 얘는, 자, 분모가 pan 플러스 q분의 ran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얘는 역수 취해서 문제를 풉니다. 자, 역수를 취해주면 어떻게 되냐면요. 다음과 같이 되겠죠? 얘는 an 플러스 1분의 1 되겠고요. 자, 역수야. 얘가 분모고 얘가 분자야. 이거분의 이거 하면 어떻게 되겠어? r분의 p 되겠네. 플러스 이거분의 이거 하면 어떻게 되겠어? r분의 q에 an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럼 봐봐. 얘도 지금 뭡니까? 얘가 bn이야. 얘가 bn 플러스 1이야. 결국에는 bn 플러스 1은 r분의 q에 bn 플러스 r분의 p야. 다른 숫자가 두 개가 좀 이렇게 있잖아요. 얘도 뭐야? 얘도 마이너스 알파 꼴이에요. 결국에는. 뭔 말인지 알겠지? 그치? 역수치는 마이너스 알파 꼴이 나온다는 거야, 얘도. 자. 다음 20페이지에요. 자, 20페이지 보니까 얘는 지금 뭐가 되냐면 이렇게 돼 있죠. 자, 보세요. 한 군데에서는 n항과 n 플러스 1항이 곱해져 있고 나머지는 각각 합 또는 차로 이루어져 있어. 이때는 이 곱해진 걸 가지고 그냥 나눠주십니다. 이렇게 이 전체 다로 이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얘는 지금 p 이렇게 나왔죠. 자, 이것분의 이거 하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야? an 플러스 1분의 q 이렇게 됩니다. 마이너스 이거분의 이거 하니까 얘는 an분의 r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도 잘 봐라. 자, 얘를 bn 플러스 1이라고 보자면 얘는 뭐가 되는 거야? bn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qbn 플러스 1은 얘 넘기니까 rbn 플러스 p야. 그럼 q 나눠주니까 bn 플러스 1은 뭐야? q분의 r의 bn 플러스 q분의 p. 이것도 뭐야? 이것도 마이너스 알파 꼴이네? 그쵸? 결국 곱하기와 따로따로 있는 건 곱하기 있는 거 두 개로 나눠져 버리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됐음?
자, 그 오른쪽 보기였습니다. AN하고 SN하고 같이 있는 거는, A는 SN-SN-1로 바꿔가지고 이제 정말씩 푸시면 돼. 현주야. 그렇지? 그리고 나머지, 이것도 아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노가다예요.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한번 쭉 풀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쪽 봐라. 22, 21, 3, 4, 4, 4, 22, 4, 4, 23, 4, 3, 24, 25, 4, 3, 4, 4, 4. 뭐냐면, 엄청 많이 나온다는 거야. 수능에.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되게 많이 나와, 되게. 자, 29번 피부나치죠? 피부나치는 넘어가 되겠죠? 앞에 두 개 더해서 다음하게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피부나치 풀이 해가지고, 피부나치 일반항 구하는 거 써놨는데, 참조하시라고 써놓은 겁니다. 이건 나올 가능성이 전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수학적 기납법 순서도, 두 개 남았죠?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학적 기납법이 시험 문제 나오면 수능에서는 거의 100% 뭐냐면 칸치우기야, 칸치우기. 자, 얘네들이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보기 전에 문제를 하나 살펴보기 전에 잠깐 보도록 하자. 자, 수학적 기납법이란 과연 무엇인가? 이거를 정확하게 모르면요, 그냥 뭐 칸치우기 뭐 어떤 선생님들은 야 이건 한 등식이야 위아래 따져가지고 그냥 채워 넣는데 어휴,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아닌 문제들이 더 많으니까 그렇지. 자, 그렇게 풀릴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죠. 자, 그러면은 증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 자, 이거 보시면 되느냐. 자, 여러분들이 이제 증명이라는 거를 해야 되는데, 증명이라는 거는 어떤 일반화 시켰을 때 항상 그게 성립하냐 물어보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자, 일반화 시켰을 때 항상 성립을 보여라. 이게 증명이야, 쉽게 얘기하면. 자, 일반화 시켰을 때 항상 성립을 보여라가 증명인데, 자, 또 다른 관점에서 보자라면 어떤 주어진 명제에 있죠. 주어진 명제가 첨임을 보여라. 이것도 증명이죠. 보여라는 것도 다 증명이라는 거야. 그럼 이 두 가지에서 보통 이거는 주어진 명제가 있는 거지. 그러면 주어진 명제를 우리가 첨임을 보이는 방법, 우리 고일 때 뭐 배웠어요? 귀류법이라는 거 배웠단 말이야. 귀류법 굉장히 장하게 썰을 풀어놨어. 결론을 부정하여 가정에 모순이 생기면 그 명제가 첨임인 확인하는 것이다. 뭐 이렇게 표현을 했어. 이거 쉽게 얘기하면 뭐야? 짧게 얘기하면 네 글자로 대우 증명이야. 그쵸? 어떤 명제 자체를 증명하기가 쉽지가 않아. 대우로 바꿔가지고 풀대하라는 거야. 결론을 부정했어? 근데 가정에 모순이 생겼어. 대우죠. 자, 그럼 이런 증명 말고, 자, 일반화, 지금 우리가 계속 많이 사용하고 있죠? 어떤 AN이든 SN이든 BN이든 TN이든 간에 N으로 표현된 게 일반화된 한 값이야. 일반항이잖아. 그러면 일반화 시켰을 때 그 일반식이 항상 성립함을 보여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이제 고2 때 귀납법이라는 걸 배울 건데 귀납법은 이렇게 됩니다. 첫 번째, n = 1일 때 성립함을 보여야 돼. 이거 뭐야? 이거 증명이야, 증명. 그쵸? 자, 그 다음에 n =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이야. 이건 증명이 아니에요. 이건 증명이 아닙니다. 가정한 거야. 자, 그랬을 때 n = k + 1일 때 성립한다고 보여라. 얘는 뭐야? 얘는 증명이에요. 얘는 뭘 가지고 증명한 거야? 이거를 이용해서 증명이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증명했죠?
이걸 이용해서 이거 증명했죠. 만약에 둘 다 참고로 나왔어. 그러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성립한다는 거죠. 자, n equal 1일 때, OK, 풀었으니까. 그러면 n equal k일 때 성립하면 그 다음 건 무조건 성립한다는 거잖아. 얘가 성립하니까 2일 때 성립하는 거 아니야? 하는 거죠. 얘가 성립하니까 3일 때 성립하는 거 아니야?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쭉 가면 n equal k일 때도 성립하는 거죠. 그 이후에도 계속 성립한다는 거죠. 그럼 순차적 진행이 항상 그 패턴, 그 일반화시킨 그 규칙성으로 진행되는지를 증명하는 게 바로 뭐가 된다? 바로 귀납법이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 이제 가장 잘 어울리는 단원이 어디겠습니까? 당연히 수열이 되는 거죠. 무슨 얘기 아시겠죠? 아, 그래서 우리가 이걸 통해서 수열 파트의 내용들을 증명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해갔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귀납법은 뭐고 귀납법은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고요.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귀납법을 쓰진 않아. 귀납법을 쓸 거야. 그럼 귀납법 증명은 또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 자, 첫 번째는 뭐냐면은 등식 구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부등식 구조입니다. 그치? 등식 구조는요, 항등식을 이용하는 건데, 이 항등식이라는 거는 소차성의 항등식이 아니야. 자, 이따가 이 항등식을 이용한다는 게 뭔지 다시 한번 강조를 제가 해줄게요, 문제에서. 자, 다음 부등식이라는 거 뭐냐면요. 민준아, 부등식은 뭐 할 때 많이 쓰죠? 부등식의 목적이 뭐야? 뭘 비교해? 크냐 작냐 비교하는 거죠. 그렇죠. 부등식의 목적은 대수 비교야. 그래서 얘는 뭘 이용하냐면요. 대수 비교 이용하는 거야. 그렇죠? 대수 비교를 이용하는데 뭘 사용하냐면 얘는 매개물 사용해야 돼. 매개식, 매개수 이거를 사용을 해야 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돼. 내가 A하고 B의 관계에서 얘가 크다라는 걸 증명하려고 해. 근데 이거는 지금 증명하려고 하는데 증명 계산이야. 근데 이게 바로 증명이 안 돼. 근데 내가 뭐를 알고 있냐면 B하고 C의 관계에서 B가 훨씬 크다라는 걸 알고 있어. 그리고 and A하고 B의 관계, 이렇게 가야죠. B하고 C의 관계에서 C가 훨씬 크다는 걸 알고 있어. and A하고 C의 관계에서 A가 크다는 걸 알 수 있어. 그러면 당연히 뭐가 되겠어? A는 C보다 크죠. C는 B보다 크죠. 그러니까 당연히 A는 B보다 크게 되더라. 이런 매개식, 매개수 이거를 이용을 하셔야 된다는 거야. 중간에 낑박이를 하는 거를. 뭔 말인지 알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이용해서 우리가 귀납법을 증명을 해볼 것이다 라는 겁니다. 됐어. 자, 문제 한번 보도록 할까? 뭐 해볼까? 121번 한번 보겠습니다. 쉬운 좀 쓸게. 이거 보자. 시간이 주요. 자, 보겠습니다. 자, 121번 볼게요. 수열 AN이 있는데, A1이 지금 얼마나? 1이다 라고 지금 주어져 있어요. 10이니? 10이구나. 10이고요. 그 다음에 다음을 만족시킨답니다. AN 플러스 1은 A1 플러스 2분의 1의 A2 플러스 3분의 1의 A3 플러스 여기 가면 N분의 1의 AN 이거를 만족시킨대. 그럼 이건 뭐야? 마음껏 사용하라는 거야. 뭐야? N equal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 사용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해하셨죠? 이건 사용하는 식이야. 자, 그랬을 때 다음 일반항을 구하는 과정이다. 이거 뭐야? 일반항 구하는 문제네. 이거 일반항 구하는 거. 이건 풀어보세요. 이거 증명이 아니지, 증명이. 자, 그럼 뭘 해볼까?
요거 한번 볼까요? 125번. 자, 125번입니다. 125번 보니까 시그마 K콜 1부터 N까지 마이너스 1에 K 마이너스 1제곱 곱하기 N 플러스 1 마이너스 K의 제곱. 얘가 지금 뭐냐? 시그마 K콜 1에 N까지 K. 이것이 수학적 기납법으로 증명을 하네, 성립함을. 그럼 얘가 지금 증명 계산입니다, 쟤네가. 그쵸? 자, 그러면은 증명 이렇게 돼 있고, 첫 번째, 뭐야? N 이퀄 1일 때 성립함을 보이셔야겠죠? 그래서 N 이퀄 1일 때 라고 표현이 돼 있어. 그때는 이제 좌변과 우변이 맞는지만 확인해 주시면 돼. 자, 그럼 좌변은 어떻게 됩니까? 1을 넣으시면, 시그마 K 이퀄 1부터 1까지의 마이너스 1의, K 마이너스 1제곱, 그 다음에 N 플러스 1 마이너스 K의 문제제곱 이거잖아. 그럼 1까지니까 K 그냥 1 집어넣으시면 마이너스 1이 0제곱이니까 1이죠. 그쵸? 그 다음에 N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니까 뭐야? N 제곱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N이 지금 현재 어디까지? 1일 때니까 N도 사실 1이에요. 그냥 1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이 N은 마지막 숫자가 그냥 들어가는 거다. 알겠죠? 자, 그럼 우변은 어떻게 되겠어요? 자, 우변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죠. 우변은 시그마 이거네요. 뭐야? 그냥 1이잖아. 시그마 1부터 1까지 K 값이니까. 그쵸? 그럼 얘는 지금 뭐야? 성립. 했어. 그럼 이제 두 번째 해서 이제 문제 나와 있는 게 뭐냐면, 그럼 N이 M일 때야. 그럼 얘는 지금 M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했을 때, M 플러스 1일 때 성립함을 가정하라는 건데, 뭘 이용한다고 했어? 한글식 이용한다고 했죠? 잘 보세요, 요거. 여기 핵심이 이거야. N이 M일 때에 기억이 성립한다고 가정을 하자. 오케이. 그럼 사용하자라는 거죠. 자, 그렇게 된다면, 식은 어떻게 되냐면, 시그마 K 콜 1부터 N 대신 M 집어넣으셔야겠죠? 마이너스 1에 K 마이너스 1제곱이 되겠고요. N 대신 M 집어넣은 M 플러스 1 마이너스 K의 전체의 제곱 이퀄 뭐가 될 거야? 시그마 K 콜 1부터 M까지의 K, N 대신 M 집어넣었을 뿐입니다. 이게 성립한다고 하자. 자, 그때 뭐임을 보이자라는 거. N이 M 플러스 1일 때 그 다음 번째에도 이게 항상 성립하는지 보이자라는 거야. 그래서 문제에서 뭐를 냈냐면요. 이거를 이제 바꿨어. 뭐를? 좌항식을 다음과 같이. 잘 봐. 잘 봐. 자, 좌항식을 K 콜 1부터 N 대신 M 플러스 1이니까 여기가 M 플러스 1이 되는 거야. 그럼 마이너스 1에 K 마이너스 1제곱이고요. 얘가 뭐가 되는 거야? M 플러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K 전체 제곱이 이렇게 된 거죠? 그치? 자, 이거를 지금 풀면 이렇게 간 거야. 그럼 봐봐. 선생님, 왜? 뭐는 뭐다 식이었는데, 갑자기 왜 좌항만 가져가요? 그렇죠. 그럼 이렇게 쭉 가면 뭔가의 결론이 나오겠지. 이 결론이 뭐냐면, 이 결론이 좌항에 N 대신 M 플러스 1로 나온 결론이야. 좌항에. 그러면은 우항에 그냥 N 대신 M 플러스 1로 넣었을 때 나온 결론도 따로 나오겠죠. 그 두 개가 같은지를 확인해 주는 거야. 이게 바로 뭐냐면 항등식을 이용한다는 거야. 어떤 학생들이 이거 소수령 풀어라 그러면은 여기에 N 대신 M 플러스 1 넣고 여기에 N 대신 M 플러스 1 넣고 간대 들어가서 증명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야, 그거는. 무슨지 알겠죠? 그 행위 자체가 뭐야? 그냥 그 식에다 집어넣는 거야, 그냥. 성립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는데. 이해가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쭉쭉 풀어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풀면 쭉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좀 오늘 시간이 좀 거시기 하니까 이거 하나 한번 채워보십시오. 이거 어렵지 않은 문제예요. 어떤 원리인지 아시겠죠? 좌항에 의해서 쭉 갔어. M 플러스 1항을. 근데 그 결과가 이거의 M 플러스 1의 결과랑 똑같아. 그렇게 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요거로 해서 요거와 같은 거 이렇게 가는 게 바로 뭐냐면 항등식 성질을 이용해서 푸는 등식구조다라는 겁니다. 이해가셨죠? 예. 이 문제 한번 꼭 풀어보셔야 됩니다. 다 풀어보시고요.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뭐 수학적 기하법 때문에 한 문제 틀렸어요.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 예, 한번 쭉 보십시오. 보시고 마지막에 순서도 한번 보고 최종 정리하고 그 다음에 테스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때 얘기하고 테스트를 보고 여러분 테스트 볼 때 아이스크림 좀 사러 갔다 올게요. 자, 이쪽으로 돼요? 자, 순서도 볼까?
순서로 그것까지는 들어봐요. 순서 기분까지 들어가죠. 니네 책임 없어? 안 나가. 니네 책임 안 나가 있어? 안 나가. 니네 안 나가? 안 나가. 안 나가. 니네 2학년 책도 성지 출판하냐? 아니야? 자, 순서도 보이겠습니다. 자, 병찬아. 여기 순서 간단하게 설명할게. 순서도는요, 뭐냐? 다음 두 가지로 푸셔. 알겠지? 간단하게 빨리 풀자. 순서도 첫 번째 뭐냐면은, 얘는 정하신 문제예요. 항과 항 사이의 관계가 이런 흐름으로 돌아가고 있다. 점화식 문제야. 그러면 점화식이 보통 어디에 담겨져 있냐면 보통 여기에 담겨져 있어. 점화식이. 그 점화식으로 빨리 풀어보십시오 그냥. 근데 점화식으로 보이지 않는 게 있어. 점화식으로 한눈에 보이지 않을 때. 그때 어떻게 여러분들이 표를 이용해서 규칙성을 찾아줘가지고 노가다에가 풀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141번 한번 볼게요. 복잡하죠? 141번. 뭐니? 시작. 이렇게 생긴 거는 이제 시작을 알려주는 거죠. 자, 그러고 나서 이 직사각형은 뭐 하는 거냐면요. 여기서 이제 연산 같은 거 하는 겁니다. 그러면 A에다가 얼마를 집어넣어요? 처음에 58 이걸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맞죠? 자, 그 다음 또 연산은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 다음 연산은 S에다가 처음에 0을 넣고 R에다가 얼마를 넣으라는 거야? 0을 넣으라는 거야. 이게 지금 3개가 나왔어 지금. 자, 그랬을 때 다음인데 얘가 지금 점화식으로 한눈에 보이지 않아요. 만들려면 만들 수 있겠지. 자, 그 다음에는 R 값에다가 다음과 같은 거를 넣으라는 거야. 뭘 넣냐? 현재의 A를 뭐야? 2로 나눈 얼마? 나머지 값을 넣으래. 그래. 그러면 지금 A가 58이죠. 2로 나눈 나머지가 1이죠. 아, 그러면 이제 R 값이 0에서 뭘로 변한 거야? 1로 변한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이번에 또 A 값은 또 새로 만들 건데, 이번에는 새로운 A에다가 뭘 집어넣냐면, A를 2로 나눈 몫을 집어넣어. 그걸 집어넣으라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그 아까 A 있죠? 58. 58을 2로 나눈 몫이 얼마야? 2, 2, 4, 2, 98, 29라는 거야. 자, 그랬을 때, 이제 의사결정 하는 거야. yes or no 이제 다시 해야 되는데, 뭐냐? R 값이 1이니? 물어봤어요. 우리 아까 1 안 나왔죠? 나머지가 0이었단 말이야. 그러면은, 예! 그러면 이쪽으로 가고, no! 그러면 1로 가라는 거야. 그럼 no! 그러면은 어디로 가라는 거야? 이렇게 해서 한 단계를 건너뛰라는 건데, 얘 yes 했을 때 그 단계가 뭐냐면은 s에다가 s 플러스 1을 하라는 거고, 아닌 경우는 바로 이 단계로 들어가는 거야. s 하나 더 더하지 마시라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마지막 결정이 뭐냐면, a는 0이니 물어보고 나서 이제 s 트리트를 해주시는 거예요. 점화식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죠? 약간 이제 유클리드 호재법 같은 느낌이 살짝 난다, 지금 보니까. 자, 그러면 이제 A, S, R 이렇게 표를 써가지고 푸시는 거예요. 순차적으로. 그럼 처음에 A가 58이야. 자, 근데 S가 0이고 R이 0입니다. 자, 근데 A를 2로 나누는 나머지가 어떻게 된다 그랬어? 이걸 2로 나누면 나머지가 0이야. 이제 R 값이 0이야. 그때 몫이 얼마야? 29가 되는 거야. 맞죠? R이 0이니? 아니요? 아니요? 일로 왔어. 일로 왔어. A가 0이니? 아니. 그러고 나서 다시 어디로 들어가야 돼? 아니면 다시 이렇게 해서 어디까지?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야. 그럼 X는 여전히 얼마야? 0이죠. 이거 못 건드렸잖아. 그쵸? 자, 그럼 다시 가자. 이제 외웠지? 잘 봐. 얘를 2로 나눈 나머지가 얼마야? 1이야. 이걸 2로 나눈 몫이 얼마야? 1, 14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 자, 그럼 나머지가 1이니? 네. 그럼 S에다가 1 더하시오. 0에다 1 더했으니까 1 된 거야. 자, 다시 얘를 2로 나눈 나머지가 0이 얼마니? 0이요. 그치? 자, 몫이 얼마니? 7이요. R이 1이니? 아니요? 그럼 뭐야? 그냥 바로 건너뛰기 해가지고 가는 거야. A가 아니 0이니? 아니요? 바로 올라가. 그럼 얘는 그대로 1이야, 아직까지. 자, 얘를 나누면 나머지가 얼마야? 1이요. 몫이 얼마야? 3이요.
1인이 네 S 하나 올려주셔야지.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리고 나서 내려왔어. 0인이 아니요. 다시 올라가. 얘를 1로 나눈 나머지 1이요. 몫이 얼마야? 1이요. 1인이 네. 1을 더해 네. 이렇게 왔어. 그러면서 다시 0인이 아니요. 올라갔어. 얘를 2로 나눈 나머지가 얼마니? 1이요. 몫은 얼마니? 0이요. 1인이 네. 4요. 에 0인이 네. 이게 뭐야? 다 그래갈 거야. 무슨 얘기 알겠어요? 이해하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풀어주는 문제가 이게 조금 까다롭고. 네,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는 계속 가지고 다녀야 돼. 선생님 숙제를 조금씩 내주고 계속 점검을 할 겁니다. 자, 요거는 숙제를 다음 주 토요일까지 어디까지 오시냐면요. 우리 50번, 52번까지 문제를 풀었었죠. 자, 요거는 조금만 내줄게요. 예. 100번까지만 하자. 딱 50문제. 여기는 행렬 문제가 굉장히 쉬워. 행렬 내가 오늘 300문제 내는 거거든요. 350문제 일주일. 근데 행렬이 정말 개 쉬워. 농담 그래도 정말 쉬운 정도고 이게. 왜 기출문제를 오다 보니까 쉬운 문제가 몰렸어. 행렬 쪽에. 정말 쉬워. 그래도 안 돼요. 진짜 농담이 아니고 50번까지 질문이 하나밖에 안 나와. 근데 쉬워도 계산이 오래 걸리잖아요. 어? 계산이 오래 걸리잖아요. 맞아요. 어디 없어 내가. 자, 잠깐만요. 일단 이걸 좀 바꾸러 갑시다. 자, 뒤로. 뒤로. 자, 뒤로. 자, 답지 따로 있어요. 정찬아, 팔 자꾸 개고 있어. 팔 자꾸 졸리고 올라오고. 근데 이거 다 숙제예요. 아니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맞아요. 아, 진짜. 알아요? 아이, 그 벌써부터 그때 얘기하면 그때 충격받은 거지. 남자이고 나를 300문제. 340. 네, 넘어가서 340분이네요. 숙제 완성도가 낮을 것 같아요. 아니, 정말 10대니까. 정말 많지 않아요. 알았어, 내말 들어봐야겠다. 자, 잠깐만 이제 시험 대비 운영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저희 이과반이 문과반보다 진도 범위가 상당히 좀 더 길다 보니까 어저께 문과는 들어갔는데 하루 늦어진 거에 대해서 양해 말씀 부탁드리고요. 나이가 한 달 정도 남았는데 많이 남은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제 살짝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자, 시험 대비 효율에서 몇 가지 건의사항들이 있었는데 물론 이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나는 아닌데 라는 학생들도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이제 이 부분들이 도움이 안 되는 학생은 없을 거예요. 다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선생님 최대한 많은 걸 해주고 싶다라는 마음만 이해해 줬으면 좋겠어.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제 운영을 할 거야. 여러분들 실전력을 좀 키우기 위해서 첫 번째 일단은 대비집 지금 나눠준 거 있죠? 이거는 12년도까지 지역기출 모음입니다. 그럼 작년도 기출 문제는 여기 안 들어가 있어. 자, 그럼 12년도까지 기출 문제인데 하루 50 대략 일주일에 350 이하로 문제를 내줄 거예요. 와, 정말. 설마 이렇게 꽉 채우겠니? 오늘 같은 날이 아니면. 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일요일날 내주는 숙제가 많겠죠. 토요일은 조금이겠지. 그러면 토요일하고 일요일날 수업 이틀 동안 진행해야 될 질의응답 양이 거의 일요일부터 푸는 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 이해하시죠? 무슨 얘기인지. 그렇게 이제 질의응답을 합니다. 숙제를 해오시면. 지금 이 시스템은요, 숙제를 안 해오면은 전혀 효과가 없는 시스템이야. 숙제를 해와야 돼. 너무 무리하다 싶으면 내가 차라리 숙제를 좀 줄여주긴 할게. 무조건 숙제 해와야 돼, 이제. 아시겠죠? 응? 그래, 알았어. 이따 풀고 보자고. 난 내가 이길 거라고 생각해. 자, 그럼 여러분 숙제 해오면 이제 질의응답을 하겠죠? 예, 질의응답을 이제 진행을 할 거고, 그리고 이제 시간 배분을 좀 해서, 이제 실전 테스트를 진행할 건데, 실전 테스트는 뭐냐면, 시험 대비집에 작년 거 다 빠져있다 그랬죠? 작년 시험지를 가지고 실전 테스트를 볼 거야. 작년 테스트는 이제 이런 식으로 봅니다. 이과 1회, 2회 이런 식으로 해서 학교 이름은 뺐어요, 제가 일부러. 왜? 여러분들이 학교
학교 이름 보고 괜히 겁먹어. 괜히 얕잡아봐. 막 이럴 들어가지고 좀 쉬운 학교가 어디니? 과천에 오고 뭐 하하 참 이렇게 푼단 말이야. 근데 예를 들어 뭐 중앙고 뭐 이러고 푼단 말이죠.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이거 빼고 이제 저거를 가지고 실전 테스트를 볼 건데 테스트 시간은 문과는 30분을 주고 있거든. 근데 이과 내가 봤을 때 30분 안에 못 풀어. 그러니까 한 40분은 내가 많이 주는 것 같고 35분으로 끊어간 테스트를 보자. 몇 문제인데요? 학교마다 다르지. 뭐 18, 19 이렇게 되겠지. 35분에 끊어서 보면 여러분들 시간이 응? 서술형 빼고요. 서술형까지 해서 근데 어떻게 시간이 35분까지? 정리할 필요는 없어. 식 정리해야죠. 근데 타이트하게 가더라고. 어디 35분까지 풀어요? 그러니까 훈련이지. 헐. 35분으로 가자. 틀려도 되잖아. 예? 많이 틀려도 되잖아. 인생을 왜 그런 자세를 하니? 시험 때 잘. 아니 원래 50분인데 어떻게 35분만에 풀어요? 그러니까. 야, 니네 50분이라고 온전히 50분 다 쓰는 거 아니잖아, 학교에서. 쓰죠. 온전히 50분을 다 써? 네. 에이, 뻥치고 있어. 다 써요. 5일만 써야지. 5일 말로 풀면서 쓰잖아요. 걷어야지. 근데 나눠줘야지. 걷기 전에 이미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점치기 전에 이미 다 시험지를 받아놓잖아요. 알았어. 40분 좋아. 40분. 40분 하고 또 끝나면 또 이제 여러분 질의응답이 있겠죠. 예,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진행을 할 거고. 다음 주부터. 예, 다음 주부터죠. 오늘은 일단 1차 테스트를 좀 볼 건데, 오늘 1차 테스트를 좀 쉬운 걸로 볼게 대신에. 자, 그래서, 지금, 얘네들은 이제 지금 받은 거 있죠? 이건 단원별이다. 이제 행렬부터 해서 쭉쭉 나갈 거예요. 이건 단원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전 테스트 보는 거는 학교별이니까 전체 범위를 계속 보는 거죠. 예, 이렇게 하는 거고, 오답 정리 잘 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단원별로 분철 나가고, 그 학교별로 회차로 나가니까 이게 프린트가 오합지졸이 될 수 있으니까 그 파일철 같은 거 좀 잘 구비를 해서 뭐 이런 거든 뭐든 간에 차곡차곡 다 모아둬라. 제일 걱정되는 사람이 병찬이다 내가 봤을 때. 그럼 교재도 잃어버리잖아, 그치? 그거 집에 어떤 거 있어요? 그치, 너 어딘가 있어. 그러니까 네가 제일 걱정이네. 잘 차곡차곡 모아. 너 오늘 집에 가자마자 그 동생 저기 구몬학습 옛날에 쓰던 거 있을 거야. 동생 없어. 그럼 네가 쓰던 그거 얘는 파일처리 딱 2개 구비해놨고 준비해놓고 예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할 거예요. 자 숙제는 그래서 자 이게 행렬이 이게 정말 지금 이게 합백이 뭐 이런 게 지금 한 50문제 60문제 이렇게 돼. 계산이 오래 걸리잖아. 계산도 되게 간단해요. 네. 알았어. 행렬인데. 근데 니네 할 게 많아서 이 정도 안 하면 끝까지 이거 가기 힘들 텐데. 그리고 이거 50문제도 있잖아요. 봐봐. 이 덩어리가 지금 행렬 덩어리 하나 있고요. 지수 덩어리 있고, 로그 덩어리 있고, 수열 덩어리 있어요. 그럼 이게 4주야. 그러니까 한 덩어리씩 해야 돼, 한 주에. 아 진짜 미친다. 자, 좀만 힘내. 알겠죠? 못하면 어떡해요? 못하면 어떡해요 이러다가. 그리고 노트에다가 하셔야 됩니다. 네? 그럼 그럼 더 안 되죠. 노트는 하고 마치인데, 노트는 어쩔 수 없어요. 그건 저희 힘이 아니에요. 노트를 두 권 사셔서, 일단 오늘 숙제부터 노트 한 권에다가 시작하는 거야, 이제. 그리고 한 권 저한테 제출하고, 나머지 한 권은 또 숙제를 또 해. 그럼 그 다음 시간에 또 지금 다 끝나고 나면 나한테 제출하고, 내가 이거 주잖아? 그럼 또 거기다 숙제를 해. 이렇게 해야 돼. 이거 오늘 나온 거 진짜 실리가 아니고 노트가 할 게 없는 거죠. 야, 오늘 건 노트에다 하지 마. 오늘 건 그냥, 오늘 진도 나간 거, 이거 그냥 책에다 해. 시험 대비. 제다라고요? 그리고 노트, 보자. 이렇게 하자. 야, 그냥 깨작깨작 풀 수 있는 거 있지? 이걸 굳이 막 30초는 푸는 거를 노트에다 써야 된다는 이유 때문에 맹목적으로 이걸 하고 한 2분 이렇게 걸릴 필요는 없어.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예를 들어서 1번 문제가 그래. 1번 쓰고요. 그럼 답만 쓰고 그냥 넘어가. 무슨 얘기 아시겠죠? 그 노트는 예를 들어서 문제 풀이가 길 것 같은 거, 서술형 같은 거, 그런 거 노트로 꼼꼼히 좀 쓰십시오. 어차피 하라 그러는 거니까 의의성을 살려보자. 그러면 의의성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너희들 노트 넣으면요, 제가 너희들 서술한 걸 보고 꼼꼼하게 좀 한번 내가 첨삭을 한번 해볼게. 그럼 니들이 뭐가 문제가 있는지, 뭐 다양하게 나올 거야. 그럼 그런 것들을 제가 정리를 440문제를 해볼게요. 다 하신다고요? 340문제에 실질적으로 그냥 답에다 깨작깨작하고 하는 거가 한 절반 정도 될 거야. 그 행렬과 그래프도 뭐 어떻게 해? 이거에다가 하잖아, 이거에다가. 그걸 답만 적으라고 그런 거는. 노트에다가.
무슨 알겠죠? 한 줄로 그냥 끝나고 넘어가. 아시겠죠? 노트 하나 나왔는데요. 그러면 네, 계산은 그건 여기다 하고 네. 노트는 답이랑 그런 써도 돼요? 아니 그냥 계산 이렇게 날리는 것도 노트에다 해 그냥. 자 그리고 또 여기부터 노트예요. 네, 처음부터. 스케줄을 이렇게 노트에 하면. 아니 내가 줄여줄 수는 있어. 줄여주세요. 아니 어차피 이거 막판에 보면 되질 텐데. 내 인생에 끝까지 안 나가는 네, 거니까. 저희는 없거든. 어차피 5주 남았어요. 아, 지금 개인적인. 지금 4주 남아갈게요. 봐봐, 니네 지금 한 번씩 가야 돼 지금. 좀 줄여줘? 대학년 어차피 조금씩 안 나와요. 야, 네가 그러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다. 그래? 아, 지금 애시당초 문제 양 줄이면 안 돼요? 서명 문제는 안 돼요. 꼭 이거 다 풀어야 돼요. 자, 그러면 41페이지까지 합시다. 290번. 펼쳐놓기는 몇 문제나 줄었어? 100은 100. 뒤에 어차피 그래프 문제라면. 맞아요. 아니, 그게 그거 아니요. 그럼 그렇게 따지면 뭐, 앞에는 뭐 다 그냥 더하기 빼기 문제인데? 근데 행렬을 어떻게 노트를 해요? 아, 그러니까, 니네가 카카오. 아, 그러니까, 야, 이렇게 생각해. 나도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래잖아. 그러니까 딱 인생살이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거 우리가 목표만 잡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노트는 수단이야, 그냥. 수단이고, 목표는 그냥 공부. 그럼 예를 들어서, 뭐 다 하래잖아. 1번, 2번, 3번이야. 그냥 깨작깨작 이렇게 써. 그냥 답 쓰고, 깨작깨작 하고 답 쓰고 다 해. 근데, 이거는 좀 풀이가 좀 있는 것 같아. 예를 들어서 뭐 34번이 그렇다. 그건 노트에다 좀 진중하게 쓰시라고. 이렇게 그리고 하면서. 그냥 좀 그런 것만 노트에 하면 안 돼요. 아니 근데 이거 지금 검사를 하래. 누가 세미하실 먼저 거죠? 좀 많이 싸웠어 지금. 네. 일단 지금 말이 안 통하는 상태야. 저희 학교에서도 노트 써요. 자 일단은 뭐 그렇고요. 일단 오답부터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한 2개 정도인데 43번 X 보시고요. 야, 한 문제 빠졌다 그렇지? 와. 43번. 네, 이게 지금 Z가 없어요. 43. 네, 43번 X 보시고 50번 X 보시고. 예. 자, 어우. 근데 왜 X 하는 거예요? 아니 못 풀어요. 아. 예. 예, 일단 그래서 499번까지 2개 뺐어. 야. 예. 자, 지금 대략 시간이 지금 3시 55분을 가리키고 있는데 테스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이게 모자르네. 하나, 둘, 셋, 넷. 빨리 붙여야겠네. 하나만 더. 금방 풀어요. 중어 물어봤어요.
잠깐 20분 드릴게요. 사실 이거 사건 문제 오류하고 말라는 거예요? 아, 3번은요. 문제 바꿔줄게. 3번은 로그 x를 바꿉니다. 얘가 0.6830. 로그 x 3번. 나는 아이스크림 사러 갔다 올게.